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상하이 봉쇄 해제, 중국 조선 기지개, 한국 텃밭 LNG 운반선도 넘본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상하이 봉쇄가 이달 1일부로 해제가 됐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할 말이 많은데 완전한 해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일단 알아두시고, 그러나 이번 해제를 통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해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일단 봐야 돼요. 그러면서 그간 조업이 중단되었던 중국 조선업체들이 속속 생산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업체들은 조업 중단 기간에도 수주는 물론 선박 인도까지 차질 없이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대 경쟁국인 한국 조선업계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죠.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조선업을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선업이 커야 해군이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 들어온 기술, 합작을 해서 지금 주문을 받고 있잖아요. 주문을 받고 있으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존재함을 통해서 외국에서 돈을 빌려요. 돈을 빌리면서 우리는 이만큼 수주를 받았는데 이것은 반드시 팔리게 하면서 외국에서 돈을 빌리고 이 기술들도 습득을 하게 됩니다. 이건 시간의 법칙인데 물건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이 오류가 적어져요. 오류가 적어지기 때문에 이 시간의 법칙을 사용을 해서 지금 이전에 열차가 성장을 했던 것처럼 조선업계도 지금 성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LNG 운반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도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과거에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LNG 운반선 자체가 중국에서는 후동 중화조선 하나밖에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올해는 이 후동 중화조선 한 곳 빼놓고 두 개의 조선소가 추가로 주문을 받으면서 총 3곳으로 늘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죠. 특히 LNG 마잉 파워를 앞세워서 LNG 운반선 시장에 출사표를 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의 대표적인 사건이 지금 카타르 에너지에서 운반선 자체를 4척을 주문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다 그 바잉 파워를 통해서 한국이 성장한 것을 보고 자기들도 그렇게 바잉 파워를 통해서 우리도 LNG 운반선에 대해서 기득권을 행사해야 되겠다라고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 상하이 봉쇄 해제, 중국 조선 기지개, LNG 운반선도 넘본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일날 외신과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상하이에 기반을 둔 중국 3대 조선 업체 중 하나인 SCS 조선 근로자의 70%가량이 최근 일터로 복귀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조선소는 지난 3월 상하이 봉쇄 이후 생산이 전면 중단되었지만 지난달 24,000 TEU급 컨테이너선을 건조해서 선주사의 인도까지 완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상은 봉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소는 전략적으로 성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방역이 좀 느슨해졌다, 허용해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직원 13,000명이 근무하는 상하이의 장난조선소도 봉쇄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99,000 입방미터급 초대형 에탄올 운반선을 인도를 했습니다. 최근 생산을 재개한 후동 중화조선소는 지난달 16일 13,300 DWT급 다목적 운반선도 인도를 했죠. 지금 상해 외고교 조선도 생산 재개를 앞두고 최근 시험 생산에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업계가 전체적으로 화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이 조선소가 이제 이 대열에 끼어들겠다. 중국의 조선소 자체가 지금 화랑이잖아요. 화랑이어서 컨테이너 선도 마찬가지고 LNG 선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화랑인 것에 우리도 동참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중국 조선업체들은 조업 중단 기간에도 선박 인도는 물론 수주에도 성공을 합니다. 중국 선박공업그룹 소속 장남조선소는 지난달 하순 아부다비 국영에너지기업인 에드녹의 자회사 에드녹 LNS로부터 17만
5,000평방미터급 LNG 운반선 4척을 수주한 것이죠. 에드녹 LNS는 지난 3월에도 LNG 운반선 2척을 장난조선소에 발주를 해서 총 6척을 주문한 상태가 됐습니다. 같은 CSG 소속이며 중국 내 LNG 운반선의 선두주자인 후동중화조선도 지난해 10월 일본 해운사인 MOL로부터 17만 4천 평방미터급 LNG 운반선 4척을 수주를 했죠. 이는 후동중화조선이 제작한 LNG 운반선 글라드스톤호 덕 때문에 겪었던 2018년 6월 당시 굴욕과는 비교하면 괄목상대한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는 상황이죠. 글라드스톤호는 당시 호주 글라드스톤에서 출발을 해서 중국 베이하이로 향하던 중 엔진 고장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되어서 파푸아 뉴기니 뉴 브리튼 섬 인근의 항구로 견인이 됐습니다. 당시 사고로 중국산 LNG 운반선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가장 큰 계기로 알려지고 있죠. 덕분에 한국산 LNG 운반선은 비싸도 믿을 수 있다라는 반사이익까지 얻게 됩니다. 중국은 이후에 또 LNG 운반선 산업을 꾸준히 지원을 했죠. 중국 해양석유 그리고 중국 원양운송 등 중국 해운업계는 후동중화조선을 꾸준히 LNG 운반선 신조 일감을 발주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법칙이에요. 계속 시간의 법칙인데 계속적으로 만들다 보면 잘못된 것을 계속적으로 줄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후동중화조선을 밀어주게 된 것이죠. 이에 후동중화조선은 지난달 4월 말 기준 17만 4천 평방미터급 LNG 운반선 수주 장구가 24척 중 20척을 중국 회사들의 주문으로 확보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LNG 운반선 건조가 가능한 조선소는 이제 한 곳에서 세 곳으로 늘게 된 것이죠. 대형 LNG 운반선은 건조 경험은 없지만 항공모함 등을 만들던 대형 국영조선소가 이제 국영해운사에 주문을 낸 것입니다. 지난 3월 CSG 소속 나렌조선은 중국 상업운송으로부터 17만 5천 평방미터급 LNG 운반선 2척을 수주하며 첫 LNG 운반선 건조에 나섰습니다. 에드녹과 계약한 장난조선소는 지금까지 대형 LNG 운반선 건조 경험이 전무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다렌조선소나 아니면 장난조선소 이 두 회사를 보면 LNG 운반선을 만든 이력이 전혀 없어요. 이력이 전혀 없는데 하나는 중국 상업운송, 중국 업체이죠. 그리고 에드녹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에서 LNG를 수입을 할 테니 너희들이 주문을 해. 말하자면 바잉 파워를 통해서 지금 LNG 운반선에 지금 수주를 따낸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조선소이고 각종 군함을 만드는 대형 조선소이지만 LNG 운반선에 대해 중국 내 물량도 수주한 경험이 없는 이 장난조선소가 수주를 따내게 된 것입니다. 자, 장난조선소 대표적인 군사, 무기, 해군을 위한 조선소였어요. 이 조선소에서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만드는 선박까지 LNG 운반선까지 만들게 되면 이 LNG 운반선을 이용한 해군의 증강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중국에서 LNG 운반선을 건조했거나 수주를 받은 조선소는 후동중화조선, 나렌조선, 장난조선 이 세 곳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볼 내용은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성장하고 있는 LNG 운반선 산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조선사의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은 가격입니다. 한국은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이 한 척당 약 2억 2천만에서 2억 3천만 달러를 받고 있는데 중국은 척당 2억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에서 계약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지금 카타르 에너지와 그 계약을 다시 재조정을 했는데 지금
중국의 가격과 비슷하게 맞춰주는 수준으로 계약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전에 2020년도에 계약을 맺었던 그 당시의 가격은 아니고 그 당시 가격은 턱도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 중국 가격과 거의 비슷한 수준, 그래서 2억 1천 얼마 정도의 가격으로 지금 다시 계약이 재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가격 차이가 얼마 나지 않으니까 중국전 선수에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주문을 할 필요가 없죠. 주문을 할 필요가 없고 한국조 선수에 다시 100여 척에 가까운 계약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중국 내 LNG 운반선 사업은 당국이 2015년 이후 체계적으로 육성해오고 있는 분야이죠. 그래서 후동중화가 이전에 글라드스톤호를 주문을 받았을 때만 해도 이 LNG 운반선 산업에 장밋빛이 낄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LNG 스톤호가 바로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생겨서 중국의 LNG 운반선에 대한 신뢰도를 완전히 깎아버리게 되는 계기로 만들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2015년도 중국 제조 2025, 그래서 2020년 제14차 5개년 계획, 2035년 비전 등의 정책을 바탕으로 추진된 LNG 운반선 산업의 지원에 따라서 후동 중화조선을 중심으로 중국 내 LNG 운반선 제작과 관련해서 공급망이 자리 잡게 됩니다. 또 자국 내 경쟁을 줄이기 위해서 국영 1, 2위 회사였던 남부의 중국 선박공업그룹 CSCC와 북부의 중국 선박 중공업그룹 CSIC가 합병을 해서 효율성도 높였죠. 만약 합병 전이었다면 이 CSSC 소속의 후동 중화조선이 CSIC 산하의 다렌조선으로 기술을 이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서로 경쟁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 회사가 합병함으로 통해서 후동 중화조선이 가지고 있던 기술을 다렌조선에 이전하는 것들이 훨씬 쉬워지는 현 상황을 보게 됩니다. 중국은 최대 LNG 수입국으로 부상한 기회도 놓치지 않고 활용하고 있는데요. LNG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동북아 국가들이 최대 수입국으로 이 4대 국가가 전체 수입 물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은 2017년 한국의 수입 물량을 추월해서 세계 2위 수입국으로 올라섰고 2021년에는 일본마저 추월해서 세계 1위 수입국으로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한국 조선사들이 LNG 수입 물량에 따른 바잉 파워를 활용해서 LNG 운반선 시장을 석권하는 모습을 지켜본 중국이 그 모습 그대로 따라선다라는 거죠. 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고부가가치 선종인 LNG 운반선을 정책적으로 2015년부터 육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기반은 중국 제조 2025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즉 중국 제조 2025를 통해서 LNG 운반선 시장의 성장, 이것은 결국 한국 조선업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LNG선은 선종 중에서 이 성가가 가장 높은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국의 수주 점유율은 90%가 현재 넘는 상황. 중국이 조업 중단 기간에 한국이 싹쓸이하던 LNG 수주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조선업계의 긴장도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한국에 위협이 되는 것은 최근 벌어진 국내 조선업계의 인력난 때문이죠. 지금 한국에 인력이 없다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없는 인력마저도 중국이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사내협력사를 포함한 국내 조선소 인력은 2014년 말 20만 3,441명에서 지난해 말에 9만 2,687명으로 7년 새 절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54%가 줄었기 때문에 절반 이상의 숫자가 줄었는데 주문은 계속 들어와요. 주문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 최근 급증한 수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올해 9,500명의 인력이 조선업계에 추가적으로 투입되어야 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사면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회장은
일감이 늘어나는데 일할 사람이 부족한 초유의 사태를 맞아서 업계와 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현재 협회와 정부가 합심해서 중장기 조선산업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인력 양성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죠. 자, 지금 보시면 이겁니다. 중국 조선업계가 상하이 봉쇄, 2개월 동안 상하이 봉쇄를 했는데 이 기간에도 계속적으로 물건을 만들어 왔다. 그리고 이 시장이 다시 열리자마자 다시 수주를 받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조선업에 대한 기술력은 중국을 훨씬 능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과 같은 경우는 마잉 파워를 통해서 새로운 LNG 운반선 시장을 열어보겠다라고 하고 있고 중국의 물량은 중국으로 대부분 쏠리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시간의 법칙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과 같은 경우는 그 고압 펌프까지도 대우조선해양이 중소기업과 함께 만들고 있고,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다시 자신의 기술을 뽐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력으로서 지금 한 걸음 더 앞서 나가요. 한 걸음 더 앞서 나가면서 가격 경쟁력마저 이제 마련하게 되는 한국 조선업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중국 조선업계가 얼마나 따라오는지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